안녕하세요. 너너블리TV 너너블리입니다. 너너블리의 이야기 어때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당뇨병 3탄입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사용되는 먹는 당뇨병의 종류에 대해 개발 순서대로 알아볼 텐데요. 당뇨병 약은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이번 시간에는 2000년도 전까지 개발된 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작용 방식으로 혈당을 조절하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2형 당뇨병은 주로 서구화된 식습관과 올바르지 않은 생활습관 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청량 음료나 주스 같은 단 음료의 섭취를 중단하는 등의 식습관 개선과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요. 제2형 당뇨병에 사용할 수 있는 약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 가장 초기에 주로 사용하는 성분은 메트포르민이 있습니다. 메트포르민은 인슐린에 대한 신체 반응성을 향상시켜 혈당을 조절하는 약입니다. 비구아나이드 계열 약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비구아나이드라는 용어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중세시대부터 프렌치 라일락이 당뇨 환자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1920년대에 프렌치 라일락에서 얻은 갈레진이라는 알칼로이드를 추출했는데요. 이를 동물에게 투여했더니 혈당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 이 갈레진에 함유된 구아니딘 유도체가 바로 비구아나이드로서 이 계열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은 메트포르민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녁 식사, 즉 하루의 마지막 식사와 함께 1일 1회용법으로 복용하는 약인데요. 주된 부작용으로는 메스꺼움, 설사, 가스가 차는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되게 심각하지는 않으며 특히 음식과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개 몇 주 후에는 개선되죠. 주의사항으로는 심한 신장, 간 또는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와 과도한 음주를 즐겨하는 환자는 메트포르민을 복용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급성 심부전이나 심각한 감염 증세, 심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그리고 수술 전에도 메트포르민의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설포닐 유레아 계열의 약입니다. 수년 동안 2형 당뇨병의 약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요. 아마릴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하죠. 이 계열의 성분들은 신체 내에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지게 해서 혈당 수치를 20%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성분은 항생제를 개발하다가 발견된 약인데요. 항생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42년 몽펠리에 대학의 잠보른 교수는 이 설파계열 항생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임상 실험을 하던 도중 환자가 사망하기도 하고 포도당 정맥 주사로 목숨을 건지는 이유를 조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혈당 쇼크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역시 1954년에도 설파계열 항생제 개발 연구 중 저혈당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이 발견되죠. 이 약을 당뇨병 약으로 용도를 바꾸어 사용하는 시도를 했는데요. 이 약이 최초의 설포닐 유레아 계열인 카르부타미드라는 약입니다. 다만 부작용이 있어 실제로 널리 사용되지는 못했지만 그를 개선해 1956년 개발된 로프로파미드와 1957년 개발된 톨부타미드입니다. 이 두 약은 항생제를 연구하다 발견되었지만 항균 능력이 없어 내성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죠. 그 이후에도 해당 계열의 여러 성분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설포닐 유레아 계열의 약은 장점으로는 가격이 저렴하고 효과적이며 장기적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2차 치료제로 선택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복용할수록 효과가 점점 줄어들 수 있고요. 심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복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혈당 증세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저혈당이 발생했을 때의 증상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땀을 흘리거나 몸이 떨리고 배가 고프면서 불안감, 혼란스러움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상이 발생할 시에는 탄수화물, 예를 들어 과일 주스, 캔디, 포도당 캔디 등을 10에서 15g을 신속히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제인데요. 1995년도에 출시된 아카보스, 1996년도에 출시된 미글리톨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역시 알파 글루코시다제라는 효소를 억제하여 장에서 탄수화물 흡수를 방해하는데요. 보통 하루에 3회 복용하게 되고요. 이 성분은 혈당 수치를 낮추기는 하지만 메for민이나 설포닐 유레아만큼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주된 부작용으로는 가스, 설사, 복통 등이 있고요. 이러한 증상은 저용량부터 시작하여 증량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성분으로는 티아졸리네디온입니다. 1996년 처음 소개되었는데요. 액토스라는 상품명의 피오글리타존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을 높여서 혈당을 낮춥니다. 보통 메for민이나 설포닐 유레아 또는 인슐린과 같은 다른 약들과 함께 복용하게 되는 약인데요. 이 성분들은 체중 증가, 눈 뒤쪽에 수분이 정체되는 황반부종, 방광암 등의 암 발병 위험이나 골절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발 또는 발목이 부어오를 수 있는데요. 이는 심장마비의 조짐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붓기를 모니터링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메글리티나이드라는 계열인데요. 1997년도에 출시된 레파글리니드, 2000년도에 출시된 나테글리니드 등이 있습니다. 이 메글리티나이드 계열의 경우 설포닐 유레아 계열과 비슷한 정도로 혈당을 낮추는데요. 때문에 설포닐 유레아 계열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환자에게 권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설포닐 유레아보다 가격이 비싸고요. 단시간만 작용하기 때문에 이 성분은 식사 때마다 복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때문에 1차 치료제로 선택되지는 않고요. 대신 장점으로는 이 성분은 신부전 환자에게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000년도 이전에 개발된 당뇨병 약인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가장 먼저 발견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메포민, 항생제로부터 발견된 설포닐 유레아 계열, 이후에 개발된 알파 글리코시다제, 티아졸리디네디온, 메글리티나이드가 개발되어 사용 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2000년대 이후 개발된 당뇨병 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러너블리TV 러너블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